습니다. 자, 그 다음 취득세입니다. 야, 오늘 힘이 넘치는데요. 네? 자, 취득세는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어요. 세 문제.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조세 총론은 두 문제, 그리고 취득세는 세 문제. 자,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그 첫 번째 칸이 있고 두 번째 칸이 있고 세 번째 칸 나눠져 있죠. 그리고 밑에 칸 하나 나와 있죠. 됐나요? 확인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 자체 내용들을 보면 한 여러 페이지를 걸쳐서 내어 있을 거예요. 한 페이지 수로 본다면 요 자체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한 20페이지 정도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편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특징을 보면은 그 특징적인 문제에서 찌라기 되어 있는 거 있죠. 찌라기 되는 건 신고주의다. 아까 왜 신고주의입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언제 누구와 얼마를 주고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취득세도 양도소득세도 가세권자가 모르니까 신고주의라고요. 자, 그리고 신고 납부기가 있는데 취득세에는 기간 하면은 항상 두 가지 기간이 있다 하는 거 생각하세요. 60일하고 그 다음에 5년. 됐나요? 취득세에서 언급되는 기간 하면은 60일하고 5년. 물론 예외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일단 60일, 그 다음에 5년. 여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의 실질주의 넘어가고요. 아까 면세점이 있었죠. 그럼 요거를 앞에 조세 총론에 있던 내용들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특징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부가세 있죠. 이 부가세도 아까 어디 조세 총론에서 아까 암기를 해야 된다 했죠. 별표지 두 개 했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일단은 맥을 잡을 때는 취득세는 맥을 잡을 때는 항상 요 두 번째 칸 있죠. 가세 대상이 있죠. 가세 대상이 15가지가 열거돼 있어요. 가세 대상이 15가지가 열거돼 있고 취득세는 취득 형태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매년 한 문제 논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논다고 했죠.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매년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어디까지 적이냐? 가세 대상과 취득 유예과 납세 의무자. 요 내용이 납세 의무 내용이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항상 한 문제 논다고요. 자, 분명히 말했어요.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매년 온다? 그러면 그것이 요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이렇게 연결돼. 그럼 우리 교재를 여러 개 펼칠 필요 없어. 한눈에 여기 있는 내용이 다예요. 다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알려면 일단 취득세는 열거돼 있다. 그럼 암기를 하면 더 좋은데 못하더라도 뭡니까? 위에서 뭐가 있어요? 토건, 부동산이죠. 차기, 선항, 그리고 입 되나요? 강어, 양식에서 해쳐먹자 있죠. 다시 강어, 양식에서 뭐 하자? 해쳐먹자. 해온권만 된다고요. 이용권은 안 된다고요. 그래, 해쳐먹자, 해운권은 된다고요. 해운권 종류를 대전은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리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일단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최대한 알려고 노력하되 다시 토건 두 문자 쓰세요. 토건, 차기, 선항, 입, 강어, 양식에서 해쳐먹자. 그리고 해운권은 되는데 이용권은 안 된다고요. 되나요? 야,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 입목 있죠, 입목. 입목은 등기됐을 때만 됩니다. 그럼 등기에는 독립성이 돼요. 그거는 등기되려면 수목 집단을 구성할 때만 등기돼요. 중목, 가수, 입목 등을 말하죠. 자,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 15가지 대상을 취득 유예과 결합을 할 때 그게 무슨 취득이 있나요? 우리는 원시 취득이 있죠. 그 다음에 성계 취득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원시 취득이 여기서 별 표시를 3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15가지 대상을 다 원시 취득시 가세하는 게 아니라 원시 취득시를 뭐만 가세한다? 부동산만 가세합니다. 이거를 계속 언급해야 돼요. 원시 취득시는 부동산만 가세합니다. 그럼 문제 나올 때는 원시 취득 표현을 잘 안 써요, 또. 알겠나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했다, 가세한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원시 가세 안 한다고요. 부동산만 원시 취득시 가세한다고요. 그리고 토지를 어떤 건설회사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원시 취득이잖아요. 가세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토지를 매립 간척했다. 원시 취득 가세한단 말이죠. 그럼 선박을 건조했다.
이거는 안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거 맥심 잡으면 돼. 이해했죠? 항상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간주 취득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취득이? 간주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은, 간주라는 것은 일단 이 행위가 사실 취득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취득 행위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뭐로?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법으로. 법에 의해서 취득으로 인정하세요라고 정해진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변경을 가져왔고, 그럼 이 변경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반드시 그로 인해서 가액 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지도를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액 증가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예요. 가치 증가를 가져오니까 그 가치 증가만큼을 지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또 정의가 할 때 내가 항상 순서가 뭐 톡은 차기선까지만 되는 거예요. 톡은 차기선. 확인했나요? 톡은 차기선. 그러면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은 우리 주된 내용 아니니까 변경이야 정도만 알면 되지만 어디에 발표했어요? 토지하고 건축물 이 내용은 명확해야 된다고요. 토지. 그래서 다른 거는 빼고 그게 변경 내용에서 토지는 반드시 뭐다? 사실상이다. 이걸 공부상, 형식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사실상이고 그 토지 변경은 뭐 용도 변경도 있고 지질 변경도 있고 있는데 반드시 뭐 된다? 지목이 변경돼야 된다고요. 다른 변경은 안 된다. 됐나요? 그래서 공부상 하면 안 되고 형식상 해도 안 되고 반드시 지목이 해야 됩니다. 행질 변경 아니에요. 알았나요?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될 때 가산다. 자, 조금 더 학습을 많이 해야 될 것은 건물이죠. 건축물. 자,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어가 몇 가지 나오죠. 뜻을 묻지, 이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는 묻지 않는다고 우리 세법은.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개수 행위가 하나 있고 건축 행위가 있죠. 자, 건축에는 5가지가 있다고요. 사람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생아죠. 그리고 신축이야, 신축. 됐나요? 근데 기존 건축은 있는데 사라졌어. 다시 똑같은 모양을 만든다. 복제인간이죠. 복제인간. 재축. 아, 그러니까 이건 원래 없던 걸 만들어졌고, 원래 있었는데 없애고 다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럼 이 원시 취득이다. 이 개념만 알면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나머지들은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대해서 증축을 했어요. 그럼 뭡니까? 면적을 늘렸죠. 청고를 늘렸다, 연물을 늘렸다, 청고를 만들었다. 그럼 기존 요 가치분에 이걸 하니까 뭡니까? 이 가치가 증가되더라고요.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때는 증축으로 인해서 기존 가치물이 높아졌다. 근데 여기는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기존 건축물의 가치도 증가되지만,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면적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개축이 있어요. 개축. 자, 개축은 우리가 뭡니까? 성형수술한 거랬죠? 눈, 코, 입 고치니까 예뻐졌죠? 그럼 세금 내라고 했죠? 그게 개축이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에 있는, 건축물 자체가 있는데 안에 있는 주체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내력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보가 있고, 이런 주체 구조물을 3종 이상을 뜯어 고친 것을 개축이란다고요. 그럼 그런 뜻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방금 설명해 준 거예요. 눈, 코, 입. 네? 예뻐졌다? 세금 내. 안 예뻐졌다? 세금 안 내. 그럼 증거해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것도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죠. 요거는 어떤 것이고, 이거는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높아진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전이라는 것은 기존에 대지가 있는데, 요게 있는 건물을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걸 이전이란다고요. 옛날에 이것을 우리가 이축행위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축. 그리고 이축권 이렇게 이축권. 무슨 말이세요?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거 아니라 그래서 사고 빵 났을 때 내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여기 붙이는 거야. 내 몸 부위에서. 예, 다른 이축 되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건축은 5가지 용어가 있지만 이거를 완벽한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이거를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럼 건축에서 문제 나올 때는 가로하고 신축, 재축을 제외합니다 논다고요. 그럼 신축, 재축을 제외하면 남는 거는 뭐다? 정축, 개축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런 이선에서 가액이 증가됐다. 그래서 건축을 해요. 건축물은 건축행위, 거기서 뭔가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행위, 그리고 개수를 한 행위. 자, 이 개수라는 것은 우리가 또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건축물도 있고, 건물과 독립적으로 토지 위에 인간이 설치한 독립된 시설물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딸려서 건물을 도와주는 시설물, 승강기 등 이렇게 딸린 시설물이다. 이것을 일명 전부 다 건축물이라 하죠. 되나요? 그래서 이 건축물들을 수선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물은 대수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일단 수선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 다음 독립된 시설물은 수선한다 말을 쓰고, 이것도 수선이에요. 수선은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수는 뭐다? 수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수선.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에는 뭐가 들어가죠? 건물만 대수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것이 개수라고요, 개수. 되나요? 개수.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가액이 높아졌죠.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 이것이 5억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니까 이게 7억이 됐다면 그 증가분 2억이 있죠. 요 2억분의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새롭게 건물 산 거 없잖아요. 이거를 말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속 알아둬야 돼요. 취득세는 간주취득 놓으면 토건 차기선, 토건 차기선. 되나요? 변경. 토건 차기선 변경. 내용은 토지와 건축물은 반드시 잘 기억할 것. 오케이.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옆에 또 하나는 가점주주 있죠. 무슨 주주? 가점주주. 자, 가점주주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한 회사가 있어요. 한 회사가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어떤 돈 많은 집안을 보니까 야, 저거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도 참 좋겠네. 돈 많은 집은 야금야금 주식을 구입해가지고 집을 삼킨다고요. 알겠나요? 기술력 없으면서 집을 삼킨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라 했어요? 가점주주가 되면 이미 세금을 냈지만 또 세금을 물리겠어.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점주주가 되면 너희들은 이 법인을 취득한 거로 보겠어. 자, 가점주주가 되면 뭘 취득한 거다? 법인을 취득한 거로 보겠어. 그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취득세 대상물에 대해서 가세를 매기겠다 이 말이에요. 이중가세. 자, 그러면 가점주주기 가세요. 그럼 가점주주는 반드시 뭐가 돼 있나요? 포인터. 비상장법이라고요. 상장법인 아닙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되는 상장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장법인 계속 묻는 거고. 근데 상장법인이라도 코스닥에서 등록된 상장법인은 예외입니다. 된다고요. 일반 상장법인은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점주는 몇 프로입니까? 50% 단위라고요. 근데 50% 단위는 다 기억하는데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것이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 단위라고요. 그래서 비상장법인에 대한 것만 되고 또 초과 단위일 때 가점주다. 그럼 가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집안 식구들을 말하니까 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만 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가점주가 되면은 전체를 가세하겠다. 요게 가점주는 비초과 계속 인지하세요. 그러면 51%가 초과 개념이 아니고 50.1도 초과라는 거예요. 초과 단위. 그것도 조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잡았죠. 대상을 연결했죠. 어디에 포인트다? 일반적인 사절 취득은 원지 취득만 포인트를 두면 된다고요. 알겠나요? 근데 간주 취득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크게 두 가지 형태, 변경, 증가. 그 다음 가점주주. 알겠어요? 계속 인지하라고요. 사실 취득이 아닌 취득. 네. 자, 그러면 납세 의무 갑니다. 납세 의무자는 거기에 보면은 찌라게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볼 때 그냥 눈도장 찍어도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읽으면 되는데 항상 강조한 거 표 있죠. 자, 2번 별표시, 3번 별표시, 5번 별표시. 네? 4번은 별 의미가 없고 어디? 2번. 그 다음에 02번, 03번, 05번 별표시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나머지는 여기 한번 쭉 읽어도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 02번은 지금 우리가 뭐죠?
어제 양도소득세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 간 거래는 일단 뭐로 본다? 정려로 본다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정려로 보지만 뭐 한다? 유상 거래를 입증한다면 그때는 유상 취득이다. 일단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서 우리는 유상 거래했어요 하면은 정려로 본다고요. 그런데 유상 거래를 입증할 때만 유상이 되고 일단은 뭡니까? 배우자 간 직계 좀 거래는 정려로 본다는 거. 이해됐나요? 정려 취득이야.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서 돈 받았다 하면은 인정 안 한다고요? 정려 취득이라고요. 일단은. 근데 유상거래를 입증한다. 그럼 유상거래 입증하는 것들이 자 배우자 값에서 을로 넘어오는데 요거 자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할 때 법원을 통합니다. 법원이라는 것을 경매라든지 공매 처분되는 것을 그 상대방의 입찰에 의해서 받아올 때 자 그러면 상대방 재산이 파산 선고받아서 받아올 때 되나요? 이런 경우가 유상거래라고요. 왜? 직접적으로 갑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유상이라고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거래라도 무조건 유상으로 보는 거 이거 있어요.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죠. 이건 현금이 아니죠. 각자 등기부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고받은 교환행위죠. 교환행위는 무조건 유상이라고요. 되나요? 예. 그래서 내용적인 문제로서 경공매를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유상거래 입증하고 그 다음에 교환행위 이거를 가장 많이 예를 많이 든다. 됐나요? 유상거래를 입증한다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은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 만약에 이 받아오는 사람이 을이 소득 증명을 했거나 아니면 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뭔가 처분했다는 걸 증명하거나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설정했다는 걸 증명하거나 그럼 돈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상으로 입증한 때는 유상이다. 됐죠? 자, 끝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부담부 증여죠. 자,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갑이 보유하고 있는 A 부동산이 있는데 이 A 부동산에 을로 이전해주면 이것이 대가 없이 받아오면 증여죠. 그러나 갑이 부담해야 될 채무가 있죠, 채무. 이 채무가 뭐 한다? 인수하는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인수를 했으니까 갑은 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 없고 을이 대신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담부 증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담부 증여일 때 증여 재산 가액이 5억이고 인수 채무액이 3억이라면 이 을은 취득세를 부담해 있어서 취득세는 승계취득시 다 내죠. 승계취득 유상으로 지불하든 무상 지급에도 내죠. 그럼 일단 증여받은 재산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담하되 무슨 문제에서요? 채무액이라 하겠죠. 채무액 상당 부분 3억은 무슨 취득이고 유상 취득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 취득이다. 이거를 맞게 설명했습니까? 묻는 문제니까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누구 관계라면 배우자 관계라면 직계 좋은 비속관 관계라면 뭐로 본다? 정려로 본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항상 배우자 직계 좋은 비속관 일단은 뭐죠? 정려고 내용적으로 유상 거래가 입증되면 유상이고 요거 봅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점주주 시험에 엄청 잘 노는 거죠. 방금 가점주주는 어느 회사만 인정한다 했어요? 비상장법인이라 있고 몇 프로라 했어요? 50% 이상이 아닙니다. 초과입니다. 되나요? 50% 초과일 때 법인을 집어삼킨 거다. 근데 무조건 가세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유형을 나누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 1번 있죠. 1번 있어요. 1번. 자, 원 1번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놨죠. 가점주주가 최초로 언제 됐느냐 하는 거죠. 설립 시 가점주가 됐다. 그러면 설립 시 가점주가 됐다. 가세 없다 하는 거죠. 가세 없다. 이유가 뭐였어요? 회사가 설립될 때는 자금만 끌어모았어요. 그럼 회사가 설립하려고 자금만 끌어모았다고요. 그럼 설립된 단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존재하고 아니니까 법인이 부동산 산 것이 없어. 가세 대상물이 없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회사를 설립할 때는 설립 시에 가점주가 된 거는 아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고요. 그래서 가세가 없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설립 후는 어찌 됐어요? 설립 후는 이제 회사가 설립됐으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득 대상물이 있겠죠. 그때는 모두 가세하세요. 전부 가세하세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2번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데 이런 건 너무 쉬운 문제야.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번은 어떻게 됐나요? 가점주주가 취득했죠. 가점주주가 취득했어. 그럼 가점주가 됐다는 것은 설립 시 가점됐든 설립 후 가점됐든 묻지 마세요. 묻지 말고 일단은 가점주가 됐다는 것은 무조건 납부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납부한 만큼은 면제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가점주가 납부한 만큼 면제부를 주겠다. 그럼 가점주주 상태에서 취득했다면 증가분만 가세하되 앞에 전제가 최고 비율 증가분만 가세하세요. 끝이에요. 되나요? 무슨 비율? 최고 비율 증가분만 가세하세요. 그럼 빠르게 정리한다면 60% 된 적이 있으니까 가점주는 납부한 적이 있죠. 60% 납부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55% 됐다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럼 가세 필요 없고 다시 이 상태에서 가점주주가 됐죠. 그럼 여기서 57% 됐다면 증가분이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2%만 가세하는 것이 아니고 가세가 없단 말이죠. 가점주 취득에서 소유하고 비율이 57%잖아요. 근데 과거에 몇 프로 난 적이 있어? 60% 납부한 거 빼니까 없죠. 증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납세가 뭐가 없다는 거죠. 자, 분명히 들어서 이해했어요. 예. 그때도 이해했어, 저분 다. 자, 그래서 증가분만 가세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62% 됐다면 여기서 7%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7% 다 가세하는 게 아니라 뭐 62%에서 60% 뺀다고요. 2%만 더. 그러니까 증가분은 증가분인데 과거에 납부한 걸 면제 주니까 최고 비율 증가분.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요게 적어 놓은 핵심만 딱 보면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이전에 취득한 최고 비율 증가분만 가세요. 끝났잖아요. 이거 뭐 다시 보는 때는 뭐 이제 몇 초만 보잖아요. 몇 초만. 안 그래요? 몇 초만 보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지. 자, 그럼 재차 가점주도 마찬가지. 재차 가점주도 최고 비율 증가분만. 오케이? 최고 비율. 자, 그러면 재차 가점주는 어떤 가지일까요? 자, 60%였습니다. 자, 55%였습니다. 47%였어요. 자, 이까지 상태는 가점주제였죠. 그럼 50% 넘지 않았죠. 초과하지 않으니까 가점주 벗어났죠. 그 이후에 다시 또 샀다고요. 그럼 57% 됐다고요. 다시 가점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세할까 안 할까? 없다고요. 과거의 최고 비율은 60%니까 그거를 빼니까 증가분이 없다고요. 역시 2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분명히 모의고사 부분 어찌든 내가 5문제 맞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노는 걸 정해줬다고요. 노는 걸. 여기서 한 문제 논다고요. 알겠어요? 아니, 여러 페이지를 펼칠 필요 없이 요 내용에서 한 문제 논다고요. 이렇게. 요렇게 한 문제 논다. 99%. 99%. 자, 그 다음에 99%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가세표준. 가세표준 돼 있죠. 이 가세표준도 70% 올해. 지금 올해 취득세는 요 한 면이 2문제가 예상된다고요. 2문제가. 몇 문제? 2문제가 예상된다. 자, 가세표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봅니다. 자, 취득세의 가세표준이란 취득한 물건 가액에 대해서 한다고요. 다시, 어떤 물건? 취득한 물건 가액이요. 근데 앞에 전제가 딱 들어가야 돼요. 왜? 취득한 물건, 우리 물건이란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항상 성립되는 시점이 취득 당시라고 해요. 취득 당시. 되나요? 취득 당시에 취득한 물건 가액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사람이 5억에 거래했습니다. 취득한 물건 가액이 5억입니다. 근데 취득은 행위니까 이 5억은 가세권자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가세권자가 이 거래 가액을 알지 못하면 취득자 너가 신고해라. 그럼 신고 가액을 받아주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그때 신고는 매매 계약서를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 매매 계약서는 5억 그래도 가세권자 모르니까 다운 계약서 신고할 수 있고 업 계약서 가액을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가세권자가 모르니까 이 사람 믿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조사해서 잘못했던 거를 발견할 끝까지는 신고한 걸 믿어야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이 가액을 가세권 납세의무자가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둔다 이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 신고 가액이 어떻게 될 수 있다? 4억에 신고될 수도 있고
아니면 6억에 신고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신고된 가액이 원칙이지만 원칙을 무조건 받아주지 않고 가세권자가 세금을 가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공시한 가액이 있다고요. 국가가 공시하는 가액이 뭐라? 예, 지방세, 국가가 공시하는 거야. 매년. 자, 국가가 공시한다고요. 정한 거예요. 거래 가액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국가가 매년 공시하는 거예요. 그를 지방세에는 그를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시가 표준액은 최고가가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가세할 걸 공시하는 가격은 일반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요. 알겠어요? 아무리 최대로 해도 80%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요. 최고 국가가 공시하는 가격은 현 시세의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낮게는 40% 정도 반영되는데, 알겠어요? 높여도 80%밖에 안 되니까 최저 가격이라고요. 그러면 이 최저 가격이 만약에 자 4억이 돼 있는데 이 4억이 되는데 6억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4억을 신고하면 4억을 신고 되겠죠. 그럼 3억 5천 신고되면 되게요? 국가가 정해주는 그 기준선, 최저선을 밑으로는 신고되면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고 가액이 원칙인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가액에서 뭐죠? 높은 가액을 결정한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신고 가액이 원칙이나 시가 표준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뭘 한다? 취득자가 신고를 안 하니까 시가 표현이 되겠죠.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신고는 들어왔지만 가액이 없다. 가액을 알 수 없다. 그러면 또 시가 표현이 밖에 없고요. 또 신고는 들어왔는데 그 가액이 국가가 공시하는 시가 표현보다 적게 신고되니까 안 받아주겠죠. 이런 경우는 시가 표현이다. 그럼 이 두 가액을 할 때는 뭐 할 때입니까? 알지 못할 때 하는 거고, 알지 못할 때 하는 거고, 아니면 제3자에서 객관적 사실이 들어왔어. 객관적 사실 증명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신고 가액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시가 표현이 필요 없다고요. 무조건 그 가액으로 하세요. 실질주의.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무슨 가액을 한다? 사전 취득 가액.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중심할 때 계속 제발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입력해 주세요 하는데 안 되더라 말이야. 여기 몇 번입니까? 03번. 03번 특례 있죠. 이 특례를 계속 입력해야죠. 특례. 입증하는 효력은 세법은 공법이에요. 법에 정해준 대로만 따라야 돼요. 그럼 그 내용을 익혀야만이 이해가 되지. 안 익히는데 이해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국수공판장 있죠. 국수공판장. 그럼 지금 여기서 뭐 적을 필요 없고 나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그죠? 국은 국가 등이죠.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유상으로 취득했다. 그럼 가세권자를 상대로 속일 수 있나요? 아니 가세권자에게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나는 자기한테 신고하면 나 4억을 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암기 필요 없잖아요. 국가로부터 샀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수 뭡니까? 외국에서 차량이나 기기장비 선박을 수입해야 돼. 수입해 올 때는 보세구역을 격려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 외국안 거래법에 의해서 뭐 한전에 간다고요. 그럼 쏘일 수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씨도 더운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국수. 예, 부산 가면 이제 잘 더 알아듣습니다. 구포국수 있으니까. 예, 국수 됐나요? 구포국수 유명한데. 예, 구포국수. 자, 국수.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자, 오늘 잡으는 사람 내 눈도는 잘 찍어야 돼. 자, 국수. 공이 있어요. 공매, 경매라고요. 공경매는 법원에서 물건을 넘기고 법원에서 받아오는데 매도자 이거 직접 안 줘. 물건을 법원에 넣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야 돼. 그래도 속일 수가 없다고요. 기간 안에 돈을 입금하지만 다시 들어가 버려. 알겠나요? 경매는 다시 놓을 수 있지만 공매는 다시 들어가면 안 놓아요.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경매라고요. 공하면 뭐다? 법원에서 받아온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별 표시하라 했죠. 뭐가 있어요? 무슨 판결? 모든 판결문이 다 입증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소송사건 판결로 보모되지만 하해 조서에 의한 판결, 하해 조서에 의한 판결에 입증한다는 말을 해도 그건 하해 조서 입증을 우리는 입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하해 조서에 의한 판결, 공정증서나 인락조서나 자백권 이런 건 아무리 쓸데없는 말이다. 뭐만 된다? 소송 사건 판결만 공신력을 가진다. 자, 요 판결은 뭐만 인정한다? 소송 사건 판결만 입증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장난친다고요. 그 다음에 장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암기해놨더라고요. 선생님, 장이 또 뭐였죠? 하는 게 법인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장부는 안 놔도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 장부에 입증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법인과 거래하는 거 장이 뭐라고요? 법인과 거래하면 법인 장부상입니다. 그래서 딱 끊어지죠. 딱 끊어져. 국수공판장 여기까지. 근데 이 국수공판장까지는 취득 시기도 효력을 가지고, 예? 가세 표준도 효력을 가진다고 했죠. 그럼 이 둘 다 무슨 개념이다? 사실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사실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사실상 개념. 그런데 우리가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했죠. 그 신고서의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받아봤다. 되나요? 부신금이에요. 그래서 이 부신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검증받은 금액은 금액을 검증받았지 거래 시점을 검증받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하는 거고 가표만 입증했잖아요. 이것만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 놓으면 가표 놓으면 국가에 한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신금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장난치는 건 딱 정해져 있다. 알겠어요? 내용 이해했습니까? 장난치는 부분 정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국수공판장 부신금이 입증되더라도 무상으로 취득행위를 했다면 무상 취득행위는 대가가 없죠. 그럼 대가가 없는 이거는 사실상이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어요. 없으면 값의 표준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그러고 뭐한다? 시가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을 가지고 무상행위에 때는 가장 그래서 국가와 장난친다고요. 국가로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정려받았다. 정려는 무상이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사실상 취득은 0이야, 0. 취득가액이 없다고요. 그럼 세금 안 낸다고요. 그래서 무상 취득 행위는 사실상 취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외한다 이런 말을 쓴다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누구관계?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를 했을 때도 제외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제외한다고요. 자, 그래서 가세 표준 그거 밑에 1, 2번 해놨죠. 무상취득이나 특수관계 부당행위는 사실상 가액으로 제외한다.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해됐나요, 방금? 응. 이해했어요? 본인은? 오케이. 우리 이해했어요? 우리 저 뒤에 분 이해했습니까? 아, 솔직히 안 됐어요? 다시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대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샀다면 유상으로 취득하면 대가가 있잖아요. 대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5억에 샀다. 그럼 5억이 살면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럼 대구 강릉시가 가세권자니까 속일 수가 없고 이런 신고가액과 시가표는 필요 없고 무조건 지불한 가액 5억을 해야 된다고요. 대구 강릉시가 가진 토지가 있는데 그걸 내가 우리 조상님이 뭡니까 국가에 건설을 받아서 무상으로 정려를 받았다고요. 그럼 토지는 받았지만 지불 대가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면 안 된다고요. 취득가액이 없다고요. 없어. 사실상 취득가액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럼 지불한 가액이 없으니까 사실 취득가액이 0이 되면 가표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제외하세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라 말입니까? 받은 물건의 시가 표준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네?
또 하나는 뭡니까?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를 할 때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 이해될 때까지 안 되면 내가 쉬는 시간을 묻든지 하세요. 이해가 안 되고 꽁 하고 있지 말고 분명히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논다고 했는데 네? 한눈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인데 하나 더 있어요. 어디냐? 올해 작년부터 들어온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강조한 건데 특징란의 밑에 확인했나요? 자,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사는 사람은 취득자는 지방세죠. 양도자는 국세죠. 그러면 둘 다 신고주인데 신고 납부가 다르잖아요. 지방세는 시, 군, 구에 신고하는 거고 국세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됐나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겠고 요거는 세무서장이 있겠죠. 그럼 거래를 신고했을 때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요. 확인할 거다고요. 확인을. 그러면 지금 이거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 도장을 받아왔으니까 입증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를 할 때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하고 이 검증된 금액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요.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하고 양도자가 신고한 금액이 일치돼야 되잖아요. 일치돼야 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이 이 신고된 금액에 통보를 해왔어요. 이해 안 되나요? 통보를 해왔다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통보를 해왔다고요. 이 사람이 거래 금액을 신고했는데 확인돼서 통보한 금액은 이 사람이 신고한 금액이 5억이고 통보된 금액도 5억이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5억에 신고돼가지고 검증받아 놨는데 통보된 금액이 6억이야. 그러면 이가액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가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신검 했죠. 별표 쳐야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무슨 금액 해라? 확인된 금액을 하세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요게 뭐가 됐어요? 사실상 취득가액 범위 있어요. 그 사실상 취득가액 범위 했나요? 그러니 어떨 때 사실상 가액을 한다 했어요? 국가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유상 취득하거나 공경매 받거나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법인과 거래한 법인 장부 입증되거나 그리고 국수 부신금이거나 이때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그 물건만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고요. 물건 가액만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도 사실상 취득가액 포함시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딱 하나만 조심하면 이거를 틀릴 이유도 없다. 그래서 진하게 돼 있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내가 이거 엄청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뭐 나왔어요?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있죠? 확인했나요? 그 별표지 3개 하세요.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세요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면 그럼 취득자가 법인이 아니라면 할부이자와 연부이자와 연체료에 대한 금액에서는 취득세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으로 정해줬으니까 따라야 되겠죠. 다시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또 우리가 중개하면 공인중개 수수료 있죠. 이 두 가지입니다. 반복하세요.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와 공인중개자 수수료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서 취득세에 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매수자가, 취득자가 뭐 법인이 아닌 자라면 그러면 개인이죠. 개인이라면 취득세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됐나요? 그럼 법인 취득자면 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것을 문제 넣을 때 첫 서두에서 요 법인이 아니냐 낼 수도 있고 보기 한 지문에서도 법인이 아니냐 법인이 논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실상 취득가액 할 때 사실상 취득가액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일 때는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이것만 조심하면은 틀릴 이유가 없어요. 나머지는 읽어봐도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와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세요. 다만 취득자가 법인이 아닌 자라면 제외하세요. 되나요? 그럼 법인 취득자는 가세하세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몇 문제를 했어요? 두 문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흐름을 볼 때 어떻게 본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문제.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취득세 가세 표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칙은 취득한 물건 가액이라고 했죠. 근데 가세권자 거래 가액을 모르니까 신고 가액이 원칙이 돼 시가표니까 비교한다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입증 효력이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입증 효력이 있는지를 모르면 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우리가 뭐 한다? 국수 공판장 부신거, 국수 공판장 부신거, 국수 공판장 부신거. 계속 그냥 입으로 떠들 자연스럽게 국수 공판장 부신거 해줘야죠. 국수 공판장 부신거. 확인했나요? 오케이. 일대는 무조건 뭐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현이 필요 없다고요. 신고가액 시가표현이 필요 없고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을 해야 된다고요. 다만 부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습니다 하면 뭐예요? 부산광역시가 있는 토지를 부동산을 5억에 유상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가액이 얼마? 5억이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럼 부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럼 그런 시가 표현이 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다 말이에요. 알아듣나요? 자, 행제가는 아니고 특수관계자라고요. 그럼 행제가는 특수관계자 아니야? 맞다고요.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 조음속은 당연하고 몇 촌까지? 6촌까지, 4촌까지. 부모 계열은 6촌까지라 있고 외가 쪽은 4촌까지를 특수관계자 한다고요. 그럼 행제가는 특수관계 맞죠? 4촌간의 특수관계 맞죠? 그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세금을 구멍 내려고 한다. 구멍. 탈세. 그 세금을 낮추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고요. 그 특수관계자가 부당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그 가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안 한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시가 표현된다고요. 자, 이 개념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벌써 네 문제 했죠? 네 문제 했어요. 네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짜증을 낼 수 있는 부분이 5페이지인데, 자, 5페이지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너무 잘 가. 자, 지금. 자, 뒤에 이제 세율이에요, 세율. 우리가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세율이 거의 내용이 없어요. 취득세는 세율 하나가 엄청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뒤에 보면 5페이지죠. 5페이지에 표준세율이 있죠. 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있죠. 자, 바라건대 여러분이 중과세는 내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중과세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이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은 제발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표준세를 충분히 노력하면 암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표준세율을 낼 때, 어떨 때는 표준세를 안 내면 특례세율만 낼 때 있고 돌아가면서 낸다고요. 이걸 돌아가면서. 알겠습니까? 표준세 어떨 때는 표준세율, 어떨 때는 표준세율. 근데 기분 좋으면, 우리한테 기분 좋으면 이 두 가지를 다 내주면 기분 좋은 거야. 따져보면. 대부분이 표준세를 한번 내고 또 어떨 때는 두 가지 다 내지는 않아요. 대부분. 특례세율만 내든지 아니면 표준세율만 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가장 내용이 많은 중과세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방대한데. 근데 한 번은 스치고는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정부가 뭘 관심을 계속 때렸어요. 현 정부들은 뭘 때렸어요? 주택에 대해서 계속 세율을 때렸잖아요. 네? 그럼 중과세 중에서 주택 중과세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분명히. 세율은 어디만 집중해라? 취득세만 집중해라고요, 취득세만. 네, 다른 세목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다른 세금은 세금율이 잘 안 나와요. 세율이 높아도 가벼워요. 근데 취득세는 세율만큼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제발. 네. 알겠어요? 빕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 비과세 있는데 지방세 비과세는 요 내용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한번 훑어가면 돼요. 훑어가면 되는데 그 중에 취득세 비과세는 딱 어디만 조심하면 되느냐? 예, 4번 별 표시하시고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4번 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있죠. 4번과 6번만 별 표시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득식이 있죠. 취득식이 있죠. 그 아까 종합 문제 있죠. 종합편. 여기에서 뭐만 잘 알아라 했어요, 내가. 유상승계 취득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했죠. 유상승계 취득.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욕심을 부자면, 욕심을 낸다면 원진 취득 부분이 건축 있죠. 그 두 가지. 그래서 요거 할 때마다 한 번쯤 눈도장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설명은 누가 세율할 거고요. 자, 넘겨보죠. 자,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 체계 3 해가지고 중과세 대상 및 중과세율 돼 있나요? 사치성 재산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사진 재산 중과세가 있고, 그럼 가밀이체 중과세 있고, 가밀이체권 대도시 있을 겁니다. 됐나요? 요거를 이제 간단하는데, 가볍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들어야 내용을, 다른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 암기 못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알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라고요. 다시. 이거를 모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거를,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걸, 내용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런다, 앞에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은 몇 거로 만들어야 돼요. 강조합니다. 중과세율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뭡니까? 올해 들어서 주택 중과세 있죠? 이 주택 중과세 했지만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워요. 충분히 설명 들으면 안 어려워요. 이거 쉬운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거 너무 더 좋겠어. 판단이 아주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3편이나 걸쳐서 다른 거는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이 세율만은 세 페이지에 걸쳐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이 중과세만 끝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취득세가. 됐나요? 자, 그 다음 시간에 그래서 취득세 세율 하겠습니다. 떨지 말고 들으세요. 긴장도 하지 마시고. 네. 되겠습니다.